지역의 화제 인물과 함께하는 투데이 인터뷰. 오늘은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행 계획 세우는 분들에게 안전과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분을 모셨습니다. 충북관광협회 이상영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여름철이 되면서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일 것 같은데요. 네. 자, 얼마 전 지난달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이 유람선 침몰 사고가 있어서 해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도 잠시 놀란 마음과 함께 비상이 좀 걸렸다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뭐 실제적으로 체감을 좀 하고 계신 부분들도 좀 있을까요? 예, 그 사건 이후에 그 관광객이 딱 끊겼어요. 전화 문의도 많이 끊기고, 또 고객 중에는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에 계약한 그 코스 중에 유람선 타는 곳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런 걸로 봐서 이제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전을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렇게 사고가 난다면 더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예. 이번 사고의 원인은 혹시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고질적인 문제인데 여행업계의 그 가격 경쟁을 서로 고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값을 일단 싸게 해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저가 여행 상품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가 원인이요? 저가 여행 상품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좋은 구성이 또 되어 있는 경우도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가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렇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저가이면은 우리가 싼 게 비지떡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 값싸고 질 좋은 거는 없어요. 그 여행업뿐만 아니라 모든 공산품이 값싸고 좋은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됐든 간에 이익을 남겨야 되고, 그래 적정 가격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저가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형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그 모 신문에 난 광고입니다. 여행 광고인데 아시아나 항공 자국기죠. 자국기를 타고 비즈니스 클래스라 그러면은 보통 일반석의 2배 값입니다. 항공료가 2배 값인데도 불구하고 유럽 여행인데 최저가 349만 원. 항공료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전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의 금액이 아닌데. 항공료밖에 안 됩니다. 순수 항공료밖에 안 되는 요금으로 모집을 하는 게 이 저가 여행 상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항공료도 안 되는 금액으로 모집하면은 먹고 자고 구경은 뭐로 합니까? 무슨 돈으로? 그게 바로 그 함정이죠. 쇼핑하고 선택 관광, 옵션이라 그러죠. 그걸로 적자를 대신하는 게 현재 구조입니다. 막상 그럼 가보면 모든 것들이 다 옵션으로 따로 또 돈을 지불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존재를 한다라는 걸 잘 모르고 많은 분들이 가신다라는 걸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 일반 고객들은 같은 일정에 같은 지역에 금액만 봅니다. 세부 일정은 보지 않고. 그 세부 일정에는 함정이 있거든요. 요거는 필수, 요거는 옵션이다. 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분명히. 그러는데 그걸 모르고 일반인들은 상품 금액만 가지고 논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게 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예를 들면은요, 어떤 고객이 태국에 그 볼일 보러 개인 여행이 아니고 개인으로 볼일 보러 갈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항공료를 보니까 70만 원이야. 항공료만. 실제로 70만 원 합니다. 개인이 다녀오려면은. 그런데 여행 그 상품 광고를 보니까 59만 9천 원에 3박 5일 이런 상품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 상품을 이용해서 가면은
항공료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아, 저걸로 가면은 참 편하고 돈도 남겠다.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억울해. 자기는 잠만 자고 아침만 먹을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낮에나 점심 저녁은 안 먹고 내 볼일 봐야지, 개인적인. 그리고 와서 잠자고. 그러려고 생각하니까 좀 억울한 기분이 들어. 그래서 여행사에다 전화를 합니다. 저는 가서 잠만 자고 아침 식사만 하고 구경도 안 할 거고 점심 저녁도 안 먹습니다. 혹시 좀 깎아줄 수 없느냐? 그 얘기를 하면 여행사에서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세요? 20만 원 더 내라 그럽니다. 20만 원 내지 30만 원. 어떤 이유에서죠, 그건 또? 쇼핑을 해가지고 항공료도 안 되는 금액으로 받았는데 쇼핑이나 옵션 이걸로 그 적자를 메꾸는데 그걸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돈 더 내라 그러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확실히 좀 예.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이번 유람선 침몰 사고에서도 혹시 여행 상품이 어떤 뭐 상품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지금 보면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상품 내용을 보면은 선택 관광이 6회 6번 선택 관광에 가야 된다. 또 5번의 쇼핑이 있다 하고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거를 일반 고객들은 잘 모르죠. 실제로 뭐 어디 그 헝가리에서 다뉴브 강을 본다. 그거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거는 작은 글씨로 옵션이라고 써 있거든요. 옵션. 네. 그러면은 가격도 상당히 쌌었어요. 싼 금액을 갖다가 모집을 했는데 그 날씨가 그날 악천후라 그랬죠, 그죠? 악천후지만은 필히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악천후라고 하더라도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강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저가 상품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현실입니다. 네, 사실 해외에서 이런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처하고 대비하는 데에는 언어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또 직접 당국이 나서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한다고 해도 시간적인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예. 그거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현지에서 대처 방법이나 하는 것은 뭐 한국이나 그쪽이나 그 여행국의 뭐 소방 시스템이나 그 뭐 안전 그 대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사고에 대해 가지고 그 대처 방법은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 물론 나라마다 그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은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전에 그 뭐 기상 악화라든가 테러 위험, 전염병 등에 대한 사전 정보 입수가 중요하고 또 그런 사고가 났으면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또 판단력 이런 기후에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꼭 강행해야 되겠는가 안 해야 되겠는가를 그 인솔자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 사실상 오랜 경험이 또 밑바탕 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들은 거의 보면은 소비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그 같은 여행국에 같은 기간에 금액만 따지는 소비자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 그걸 갖다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제 같은 상품, 비슷한 상품을 갖다 놓고 여행 일정을 비교해 가면서 진짜 옵션도 없고 선택 관광의 옵션 또 쇼핑 같은 것도 작은 상태에서 값이 같아야지만은 그래야지만 진짜 싼 거지. 그 내용은 그런 거는 다 빼놓고 그거는 별개로 해놓고 이제 그런 거는 참 문제다. 실제로 그 선진국 여행, 뭐 특히 가까운 일본 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제한적입니다. 요금을 재요금 받거든요. 거기서는 뭐 옵션 손님이 오히려 그 쇼핑센터 좀
가자고 인솔자한테 사정을 해야 갑니다. 거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 가격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 뭐 미국 여행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프랑스, 영국 같은데 좀 이 선진국의 여행에서는 간혹 옵션이 있긴 있지만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네. 이런 저런 따지다 보면 머리 아프다 하시는 또 어르신들 분명히 존재하면서 네.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 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으로 차라리 시선을 돌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국내 여행 중에서도 이런 상품을 좀 저렴하게 아니면은 뭐 여행 상품으로 만들어진 패키지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국내 여행은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예. 그 여행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모든 그 매스컴도 발달되고 또 승용차도 다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개별 여행으로 많이 가고 이제 도서 여행, 섬지방 여행이죠. 그런 데서는 여행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국내 여행이나 해외 여행이나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왜 불조심표 중에 이거 있죠? 자나깨나 불조심. 예. 예. 그게 꼭 와 닿는 것 같아요. 그 안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항상 언제든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그거는 그 위험 요소는 어디든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그 미리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데 여행사에서도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고객이 무리하게 욕을 하면은 또 현실로서 따라갈 수밖에 구조죠. 없는 그런 구조가 또 현실입니다. 결국은 고객도 좀 의식 수준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들이 특히나 뭐 여름철에는 뭐 물놀이도 있고 뭐 수영과 관련된 바다도 있고 하다 보니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기는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충북관광협회에서 간담회를 이런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좀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겼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그 며칠 전에 그 충북도청에서 예. 우리 그 협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서로 논의한 게 그 여행 시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할 것과 충북 도내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또 홍보도 요청했고 또 충북 도내로 관광객 유치할 때는 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어요. 예. 이제 30명 이상 충북 도내로 여행을 와서 1박을 하고 또 2군데 이상 관광을 하면은 1인당 4,000원이라든가 이렇게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하나의 충북의 홍보 방법이죠. 많은 관광객들을 충북으로 유치하기 위한 그 관공서에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적극 우리 회원사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을 좀 유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도 있었고 또 더군다나 그 청주에는 국제공항이 있잖아요. 예. 국제공항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이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좀 해달라. 얼마 전에 그 충북을 모기지로 한 에어로케이도 지금 인가가 났지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또 그런 그 충북을 모기지로 한 항공사를 중심으로 좀 많은 그 여행 상품도 기획하고 했으면은 좋지 않겠는가? 그런 그 요청도 있고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들로는 그러면 검토가 된 것들이 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여행을 기획할 때 그 예. 여행사들한테 부탁은 인솔자 또 안내원 또 관광기사에 대한 안전 교육을 좀 수시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용 시설업자 그러니까 관광 이용 시설업자죠. 호텔이라든가 또 렌트카, 또 전세버스, 식당 이런 데 대해 가지고는 위험 요소나 그 안전 상태를 좀 사전에 좀 확인하고 예. 철저한 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고 또 여행사 여행 계약 시에는 손님한테도 그 고객들한테도 안전에 대한 그 주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버스 같은 경우에도 뭐 만약에 전복이 됐다 그러면은 유리창을 깨고 나가요. 요새 버스들이 전부 다 통유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비상망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도 기사가 사전에 출발하기 전에 알려주고 또 안전벨트를 잘 매야지만은 사고를 났다고 하더라도 아주 많이 안전하거든요. 그걸 꼭 매야지만은 또 항공 선박 이용 시에는 보면은 비상 탈출구가 어딘가, 구명조끼는 어디에 있는가 정도는 최소한 알려주는 그런 인솔이나 여행 관계자들은 그런 실질적인 일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회사에서도 예. 며칠 전 얘기입니다만은 안전벨트를 안 매고 몇 명이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예. 우리도. 그래가지고 한 3명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예, 현실임을 자각을 하고 서로가 도와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충북 관광하면 예. 아쉬운 부분이 인프라는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체류형 관광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청주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청주로 와서 다시 뭐 서울로 올라간다거나 네.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네. 이런 점들은 혹시 문제점이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많은 인프라가 이제 잘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물론 뭐 이제 인프라도 이제 여러 가지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좀 부족하다. 인프라 부족하다. 예. 예. 지금까지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연 경관을 팔아먹는 그런 예,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충북으로 오세요. 충북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름다운 거 제가 볼 때는 크게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충북뿐만 아니라 다른 예.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뭐 우리나라 사람 치고 중국 장각이나 뭐 황산 한 번쯤 안 갔다 온 사람 없죠, 그죠? 예. 거기에 보면은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참 너무 빈약하죠. 그래서 해외여행이 자율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광산 아름다운 여기만 봤으니까 그게 아름다운지 알았는데 실제로 나가보니까 이거 가지고 자연 경관 가지고 경쟁하기는 참 어렵다. 그리고 또 뭐 우리 국내로 보더라도 충북에 뭐 물론 여기에 뭐 아름다운 것도 우리 나름대로는 있지만은 타도에 비해서 결코 아름답다고 볼 수도 저는 없다. 특성화 지을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는 경관만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 예. 시설 투자.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냥 뭐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그래도 뭐 예를 들면은 단양의 뭐 잔도 스카이워크 이런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제천에 케이블카 요새 만들어 가지고 뭐 벌써 아마 개관된 지 한 2개월도 안 됐는데 20만 이상 받다죠. 단양의 아쿠아리움 같은 거, 민물 수족관, 그런 거 보러 와서 그런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러 오는 김에 주변 관광지도 같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용어로는 거점 관광지라 그러거든요. 예. 그런 것을 획기적인 걸 만들어야 된다. 얼마 전에 개장한 증평의 에듀팜 관광단지 있죠. 예. 물론 저도 일정상 거기는 못 가봤는데 제가 그 사업 계획이나 그걸 봤을 때는 상당히 충북 관광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 그런 게 꼭 필요했었거든요. 뭐 인근의 대전, 대전도 한 뭐 200만 가까이 있고, 예. 충북, 도내 또 증평이면 서울하고도 크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경상북도 이쪽 지역에서 뭐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각종 종합 관광단지더라고요. 골프장도 있고. 그걸 보기 위해서 여기를 왔다가 그 주변에 있는
초정약수라든가 아니면은 청남대라든가 여기 저기 흥덕사지 그런 거 덩달아 구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점 관광지가 그래서 필요하다. 그런 것을 좀 크게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예. 저희가 이제 정말 휴가철 여행지 이곳저곳 생각하면서도 중요하게 정말 다뤄야 되는 게 아까 말씀 주신 안전이었잖아요. 그리고 선택 상품에서도 저가 상품은 꼭 옵션을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그 여행을 계획을 하잖아요. 하면은 어디를 하든지 간에 이제 목적지를 정하게 된단 말이죠. 목적지를 정하게 되면은 그 비슷한 상품을 여러 가지의 그 상품을 갖다가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고객들은 여행객들은 그걸 따져보고 서로 비교하면서 요금이나 아니면 편리성, 안전성 등에 대해 가지고 꼼꼼히 따진 후에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무조건 가격만 보고 따져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에 대해 가지고 참 100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지만은 사고 났을 때의 대책보다가는 사고를 나지 않게 예방 노력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은 언제나 있는 거다. 그렇지만은 사전에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춰서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지. 사고 났을 때의 대처도 물론 빨리 하고 잘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여름철이면은 각종 물놀이 사고뿐만 아니라 화재 사고까지도 이 건조한 날씨 때문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디 여행을 가실 때는 이런 화재와 물놀이 사고 예방 대책부터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